청약시장에서 그리고 주택시장에서 갈 곳 없어진 3040 왜 이럴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문사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을 보면 이제 강남 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강남 외 지역,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략 주택 가격이 올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가격이 올라 버리면서 특히나 이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시는 좀 3040 세대들이 사실은 점점 서울 도심에 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왜 이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좀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제가 이제 대면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해보면 이제 3040 세대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서울 도심에 주택을 사고 싶어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청약 시장에서도 그렇죠. 예.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도심 먼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면 서울 도심의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8월 달과 그 다음에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이 광진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동작구라던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비율 높은 데는 이제 성동구, 예, 용산구, 예, 그 다음에 중구. 요 일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었죠. 예, 이런 지역들이 지금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예, 드라마틱하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싼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이 지금 도봉이라던가 아니면 노원이라던가 뭐 요런 지역들인데 뭐 구로까지요. 예, 요런 지역들인데 지금 요런 지역들도 많이 감소를 했죠,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자금 여력이 좀 약간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지역들조차도 지금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 도심 지역에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의 주택을 못 사니까 외곽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쪽으로 해서 실수요자와 그 다음에 또 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아니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피해서 투자자들도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서 비규제 지역조차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현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음에 보시면은 또 이제 이런 이제 지역별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예요. 예, 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들을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구간, 그 다음에 1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대출이 15억 초과는 안 나오죠? 예, 15억 초과는 안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15개가 투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9억 초과에서 15억 이하는 20%밖에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40%에 플러스 20%가 더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40%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나오는 싼 아파트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버렸죠. 제가 이제 12신유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제 채널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냐면 지금 9억 이하 아파트들은 다 가격이 오를 거다. 그 다음에 이 9억에서 15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그 다음에 15억에서 17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15억대로 가격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 특히 재건축 시장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시장에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또 그 급매물조차도 거의 다 소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이제 3040 세대들이 보통 이제 자금 여력이 떨어지니까 보통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데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안 좋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을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전역하고 수도권 지역 일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투기 가열지구입니다. 예, 투기 가열지구에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15개 자치구가 지금 투기 지역이고 여기에 플러스 세종시가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16곳이 투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가 되죠.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44곳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 삼아 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싼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싼 아파트들이. 자, 최근에 이제 거래량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요. 자, 지금 서울의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지금 송파구라던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동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싼 아파트들이 주로 모여있는 강북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죠? 예, 지난 동기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즉,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가격이 오른 겁니다. 가격이. 우리가 부동산이 하는 거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거래량 지표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즉, 서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싼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에 대한 주거 비용이 지금 상당폭 늘어나 버린 거죠.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피면서 지금 투기 세력을 막으려고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설명드릴게 뭐 이 청약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역차별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3040 세대라는 거죠. 무주택자분들. 예.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040 세대들 중에 무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청약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청약시장에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울 같은 지역은 지금 전용문제 85제곱미터 이하 지금 투기가열지구는 지금 가점제가 100%예요. 전용문제 85제곱미터 이하는요. 예, 가점제가 100%입니다. 가점제가. 자, 그러니까 가점이 안 되는 거죠. 예, 가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가점이. 가점이 안 되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서울 도심 지역이나 아니면 이건 투기가열지구 내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주변 시세보다 지금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전이라고 하더라도 허그에서 분양보증 심사 때문에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됩니다.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지만은 뭐예요? 가점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못 들어가니까 이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금 여력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싼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주거 비용은 또 늘어나 버리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9억 이상은요. 여러분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또 있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분양가는 다 9억 이상인데 그런 지역에는 이제 진입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시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진입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거죠. 지금 시장이 지금 이런 시장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약 가점이 안 되시니까는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규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이동을 하는데 결론은요, 이러죠. 자,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 2018년 9.13 대책에 나온 수도권 30만 가구 중에 일부가 내년부터 이제 당장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외곽 지역에 내년부터 공급이 됩니다. 내년부터 외곽 지역에 공급이 돼버리면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쪽 이동을 했는데 이 지역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에 3기 신도시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 당연히 어때요? 가격이 오를 수가 없겠죠. 가격이 오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입지의 물량들이 내년부터 당장 공급이 돼버리는데 지금 3기 신도시 물량 같은 경우도 내년 말경에 지금 사전 청약제로 지금 몇천 가구가 또 공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지역의 가격에 내가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더라도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이 지역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큰 차이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040 세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아까 같이 비규제 지역이라던가 지금 집값이 낮은 지역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집값이 올라버린 거죠.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도심의 평균 가격을 보면 대책 이후에도 평균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강남 아닌 지역들의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버리면서 평균 주택 가격은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9억 2천만 원대입니다. 9억 2천만 원대. 강남은 떨어졌지만 다른 지역의 가격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서민주택들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서울 도심에서 감소를 하고 있고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의 이동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죠.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죠. C급지에서 있다가 보통 우리가 B급지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A급지로 이동을 하고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억,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안 나와요.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대출 안 나오죠. 그죠? 대출이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15억 이상 되는 구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상 되는 구간에 어떤 분이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실수요자예요. 그래서 1주택자고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는 순간 이분 같은 경우는 이 A급지에서 B급지로 내려가야 돼요. 왜? 대출이 A급지에서 그 비슷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위치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또 이런 거죠. 최근에 이런 대출 규제 전에 강남권에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되면서 많이 입주를 하죠.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겠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를 매도를 하는 순간 뭐예요?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15억 구간에 이분들은 A급지에서 B급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A급지 팔고 대출이 좀 나오는 B급지로 이동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즉 어떤 의미냐면 10억 초과 아파트가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10억 초과 아파트의 물건이 감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 모든 그 시장은 마찬가지잖아요.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공급이 많아져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10억 초과 아파트 구간에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물건이 감소를 해버리는 거죠. 왜? A급지 팔고 B급지 내려가야 되니까.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적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보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물건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0억 초과 구간. 절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 주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니까 더욱 굳건해지는 지역 간의 부의 장벽이 생기는 거죠.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C급지로 B급지 가기 어려워졌고요. B급지에서 A급지 가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최근에 강남구 쪽에 보면 외지인 매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된 게 외지에서 매입하면서 금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됐다는 거죠. 즉,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강남 상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이 지금 없는 거죠. 예.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가 지금 5월달 통계치를 보면요. 외지인 매입 비율이 강남구 내에서 매입한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외지에서 매입한 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04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자, 무주택자 중에서요. 지금 서울에 들어오기는 조금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서울에 들어오시기에는. 자,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나오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노리셔야 됩니다. 3기 신도시 물량.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상기 신도시 물량이 내년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도시, 그러니까 택지보다는 신도시 물량을 노리셔야 돼요. 택지보다는. 자, 우리가 택지하고 신도시는 다르죠. 택지는 보통 주거용지만 개발이 되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과 교통, 그 다음에 업무 지역,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 게 신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경기 남부권에 용인이라는 지역과 판교라는 지역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인은 택지 지역으로 개발이 된 거고 판교는 신도시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어디가 더 비쌉니까? 어디가 더 선호도가 높아요? 판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무주택자 중에 서울에 들어오기에는 좀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청약 가점도 안 되세요. 청약 가점도 안 되시면, 나는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요, 서울 외곽 지역에 지금 뭐 광명 쪽이라던가 뭐 성남 구시가지 쪽이라던가 이런 데가 서울 도심에 비해서는 지분값이 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 재개발 지분을 매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예,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남 구시가지라던가 광명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노리시는 것도 되고, 또 청약 가점이 안 되시고, 저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9억 이하의 아파트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수요 자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나는 가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도 많지도 않고, 모아놓은 돈이 좀 적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도요, 희망 잃지 마십시오. 예, 그런 분들도요. 자, 최근에 5월 6일 날 나온 부동산 대책을 보면 지금 재건축은 그냥 패싱을 한 거고요. 예,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완화가 안 돼요, 정말지만 앞으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재개발을.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5.6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서울 도심 지역에서 소액으로 들어가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이라도, 자, 이런 거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데 희망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갈 뿐이죠. 기회를 잡아야죠. 그래서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시면요, 소액이라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서울 도심에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소액이라도 묻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크신 지금 304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이게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좀 오늘 좀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매주 수요일마다 밤 9시에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라이브를 합니다. 라이브. 그래서 그 라이브를 하는 그 장은 여러분들과 저와 지금 이제 소통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이슈가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또 상담하시기 어렵잖아요. 대면 상담하시기가. 그런 분들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짧게나마 제가 이제 고민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밤 9시 정착내 부동산 라이브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